판검사의 길 제2편. 김민혁은 대한민국 검사다. 우리는 생각해본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배는 하나인데 모두가 사공이 되어 서로의 목적지를 먼저 가려고 옥신각신 싸우다. 노가 서로 부딪혀 부서지고 결국은 배마저 파손되어 모두의 목적지가 까마득한 물속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사공이 한 사람이라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는 것과 같은 우리의 법. 바로 김민혁 검사가 뱃사공과 같은 그런 검사이다. 김 검사 앞에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영숙, 30대의 평범한 여성이다. 그녀는 현재 공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공사업자로부터 고발되어 김 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검사가 영숙에게 물었다. 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영숙이 망설이는 듯 말문을 열지 못하자 김 검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다시 말을 꺼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제게 그간의 상황들을 얘기해 주세요. 영숙이 그런 김 검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따뜻한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은 김 검사의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드릴게요. 영숙의 표정이 편안해지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제가 예전에 큰 도움을 받았던 지인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땅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상의할 일이 더 있으시다며 저희 집에 오신다기에 저보다 어른이신데 제가 찾아뵙는 게 도리다 싶어 제가 그분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지인께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놨으니 혹 아는 업체가 있으면 당신 좀 도와달라 하셔서 예전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아는 분께 공사업체를 소개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 검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군요. 김 검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공사를 시작은 하게 됐는데 지인께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때 주는 계약금을 당장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공사 기성에 따라서 1차, 2차, 그리고 준공이 끝났을 때 잔금을 지불했으면 하셨습니다. 다행히 공사업체 사장님께서 자신과 친한 분의 부탁이라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공사는 잘 진행됐고 1차 기성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날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업체 사장님께서 대출이 되지 않은 것은 잘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많이 난감해하셔서 공사가 끝나도 대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질 테니 공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려 다시 재개됐습니다. 김 검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영숙의 말을 가로막으며 물어본다. 잠깐만요.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사건 토지나 건물은 당장에 팔아도 팔려는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준다는 곳인데 대출이 그렇게 늦어진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영숙 씨가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공사 대금을 왜 책임진다고 하셨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애초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줄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건물주와 짜고 그런 건 아닌가요? 김 검사의 말에 영숙은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며 나머지 사연을 이야기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던 중에 지인께서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저도 검사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 왜 대출이 안 되는지 여쭤보았는데 지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인께서는 대출을 신청하신 것도 맞고 토지나 건물 역시 그분 것이 맞지만 남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따님에게 이전해 주시는 바람에 대출을 하려니 딸의 사인과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출 신청을 했던 딸이 대출 승인이 나고 마지막으로 사인하는 날 대출은 왜 받으려고 하냐고 묻길래 대충 둘러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캐묻는 바람에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딸이 지인께 엄마는 왜 멀쩡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식당을 한다고 하냐며 대출은 받을 수 없으니까 식당을 엄마가 하지 말고 세를 놓고 엄마는 집세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면 되지 않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께서 그래도 공사비는 줘야 공사를 마무리하고 세를 놓을 것 아니냐고 딸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딸은 대출을 받아서 세를 놓으면 집세는 대출금 갚는데 다 들어갈 것 아니냐며 가게 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주면 되는데 대출을 왜 받냐면서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김 검사는 또 궁금해 영숙의 말을 막고 다시 물었다. 따님의 말대로 세를 놓아서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불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약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검사라면 겁박을 하며 죄를 만들어 나갈까봐 겁을 먹었는데 김 검사의 태도는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영숙은 김 검사의 물음에 계속 답을 해나갔다. 그곳은 조금 오래된 1층짜리 건물이 몇 개 있고 그 건물들을 연결해서 고급 식당을 만드는 공사라. 리모델링 공사비도 많이 나왔고 세를 놓는다고 해도 보증금만으로는 공사비를 전부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그분께서도 딸에게는 말 못할 금전이 좀 필요하다 보니 꼭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공사업체 사장님도 알게 되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마무리 공사는 할 수 없다고 하며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공사업체에선 토지건물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제가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 저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 검사는 그 지인의 딸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했다. 그럼 실제 토지 건물 주인 따님은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은 현재의 상황을 전부 알고 계신가요? 김 검사의 물음에 영숙은 계속 대답했다. 네. 당연히 만나보았지만 본인이 공사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이런 큰 공사를 자신한테 말도 하지 않고 했으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며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공사를 맡기신 분들께서 알아서들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의 말이 끝나자 김 검사는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영숙의 행실이나 말하는 모습을 보면 남을 속일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기에 김 검사는 영숙의 말이 전부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궁금해졌다. 영숙은 진술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고 보통의 피의자들처럼 자신은 죄가 없으며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우겨대는 일 역시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모습에 김 검사는 영숙의 말에 신빙성을 높이 샀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 왜? 온다는 사람에게 굳이 영숙이 가겠다고 했는가이다. 영숙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다면 영숙은 그저 도와주는 행위가 되지만 오겠다는 사람에게 굳이 자신이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로 볼 때는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금전적 또는 다른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이득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라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김 검사는 왜 굳이 찾아갔는지에 대해 영숙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했는데도 왜 굳이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어른이시고 제가 그분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언젠가 그분께 받은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뵙겠다고 하고 간 것입니다. 영숙은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김 검사가 이 질문을 할 때의 눈빛과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김 검사에게 물었다. 저 혹시 제가 찾아간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김 검사는 그런 영숙에게 조금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네. 법에서는 먼저 찾아간 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직 조서를 다 받은 것은 아니니 제가 더 조사해보고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 검사는 알겠다며 일어나 인사를 하고 돌아서 나가려는 영숙을 갑자기 불러 세웠다. 저기 이영숙 씨? 영숙이 김 검사의 부름에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 돌아보았다. 네? 돌아보는 영숙에게 문득 생각이나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남편분은 계신가요? 영숙은 남편이란 말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두려움과 긴장감, 그리고 서름이 밀려와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다. 영숙은 남편이 오래전 어린 아들 하나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 지금까지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다. 영숙이 김 검사에게 남편이 일찍 작고하여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하자 김 검사는 숙연한 표정으로 영숙을 돌려보냈다. 영숙이 가고 난 뒤 김 검사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잘못되면 아들에게 가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고,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던 가정이 책임감 때문에 하루아침에 잘못되는 것이기에 김 검사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검사는 영숙을 보내놓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지인과 지인의 딸을 소환해 조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잘 키워보고 했다고 젊은 나이에 재혼도 하지 않고 아마도 힘들게 살아왔을 것인데, 전날의 신세를 갚기 위해 도와주려 했던 순수한 마음을 김 검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청렴한 길을 살아온 것이 어떤 이득을 챙긴 것도 아니고 책임을 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잘못된다면 영숙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뿐인 아들에게까지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것이기에 김 검사는 지인과 건물주를 함께 만나기 위해 통보를 하면서 만약 자리를 피했을 경우에는 소환하여 조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민혁 검사는 약속날 지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지인과 건물주인 딸이 함께 민혁 검사를 맞이하였다. 지인의 딸은 차를 준비하여 민혁 검사에게 대접하며 말을 건넸다. 검사님, 차 한 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혁 검사가 집으로 왜 방문하였는지 지인의 딸은 대략 눈치를 챘다. 민혁 검사는 지인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이영숙 씨가 남편도 없이 아들을 홀로 키우며 열심히 살아오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 씨에게 대출 신청을 해놨으니 아는 업체가 있으면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먼저 시작했으면 한다고 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영숙 씨도 아는 분께 건설업체를 소개받은 걸로 압니다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지인께서는 건물 주인 따님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는데 대출 신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바깥 양반이 생존에 계실 때부터 거래하던 은행이라 대출금이 나가게 되면 딸이 와서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급한 마음에 먼저 일을 만든 것이 영숙아우한테 못할 일을 하게 됐습니다. 따님께서 대출은 못 해주지만 식당을 새 놓아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라 하셨다는데 왜 식당을 새 놓지 않으셨습니까? 식당이 면적이 너무 넓은 데다가 공사까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선뜻 새를 들어올 세입자가 쉽게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인의 말을 듣고 민혁 검사는 건물 주인 딸에게 물었다. 이 사건이 사실 따지자면 이영숙 씨만의 일이 아니라 어머님도 조사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영숙 씨에게 공사대금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기에 이영숙 씨가 따진다면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영숙 씨는 모든 잘못을 본인 자신에게 돌리고 어머니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소환되지 않으신 겁니다. 어머님께서도 제게 솔직히 답을 해주셨고 이영숙 씨 역시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고, 따지고 보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이 죄인이 되려는 마음을 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의 물음에 건물주인 딸이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검사님,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자산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 아닙니까? 가만히 두어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세를 놓으면 되는 것인데 은행 빚을 내면서까지 경험도 없으신 분이 식당 운영을 하시겠다니 어머니께 너무 화가 나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공사대금은 제가 지불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주시려 한 분께 제 것을 지키려고 죄를 덮어씌우면 전들 잘 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시려고 직접 나서 주시는 검사님을 뵈니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제 것만 지키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큰 마음을 내어주신 따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따님께 재산을 남기신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친께서 남겨주신 자산을 잘 지켜주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혁 검사는 지인 모녀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다시 청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김 검사는 스승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겼다. 만약 김 검사가 냉정히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범죄자라고만 생각해 피의자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피의자의 말을 깊게 듣지도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법대로만 처리해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버렸다면 이영숙 씨와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편에서도 펼쳐질 김 검사의 또 다른 활약도 기대해 주세요.